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이라는 건 뭐냐?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가정폭력 사건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친모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꼭 친모를 형사처벌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은 가볍게 재판을 해가지고 친모에게 특별한 교육 같은 거를 받도록 하는 강제로 있는 재판인 보호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친모는 하나의 예의고 꼭 친모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아동학대 문제 같은 경우에 형사재판보다 보호재판 쪽으로 하면 훨씬 유리하죠. 다만 이 보호재판으로 가면은 무조건 불이익한 처분을 받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보호재판으로 갔는데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거나 여러가지 문제를 잘 주장해가지고 재판부에서 보호재판으로 왔으나 보호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무죄에 해당하는 결정과 유사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아동학대 사안 등의 경우에 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면 1차적으로 아주 위험한 고비는 넘어간 것입니다. 다만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도 보호처분이 나오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행정처분 등 보호처분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사건에서도 불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보호사건의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사건 등 특수한 사건에서 보호사건으로 사안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던 사건도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신고를 당한 피의자, 피고인 혹은 보호재판의 행위자라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